뇌졸중과 중풍, 뇌혈관 질환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뉘는데 환자 중 무려 80%가 뇌경색이라고. 뇌경색은 단일 질환 가운데 사망 원인 1위로 심하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중한 병인데 더 무서운 건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신체 마비나 언어장애, 혈관성 치매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거다. 똑똑 건강 토크. 오늘은 시간이 곧 생명인 뇌경색에 대해 알아본다. 네,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인데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당 무려 1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시간이 생명인 뇌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박형종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뇌에 손상이 생기고 그에 따른 2차적인 신체 장애가 생기는 걸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에 따른 정의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국소적인 또는 완전한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사막에 이르는 질환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란 말은 그 한자인데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랑 뇌졸증이랑 이렇게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졸은 이제 갑자기란 뜻이고 중은 이제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맞는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뇌에 갑자기 중풍이 생겼다는 걸 말해서 뇌졸중이 맞는 표현이고 뇌졸증은 다른 틀린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WHO 그 보고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겪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뇌졸중 이후에 장애를 갖고 살게 되어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병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허혈성 뇌졸중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도 먹고 숨을 쉬어서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뇌세포도 세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기능을 하려면 똑같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뇌혈관이 갑자기 혈전에 의해 막히게 되면 이러한 뇌세포가 기능을 잃고 죽게 되어서 발생하는 게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뇌경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역은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피가 뇌조직 사이로 새서 여기 CT상에 보이는 하얀 뇌혈종이 뇌 조직을 눌러가지고 그에 따른 2차적인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게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주로 뇌내 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뇌졸중의 대부분은 뇌경색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주로 그 뇌졸중에서 뇌경색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본인이 뭐 혈압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뇌출혈, 특히나 혈압과 관계된 뇌출혈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를 하였었는데 요즘 거의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혈압이 있다는 걸 많이 인지를 하시고 혈압약도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뇌출혈의 발생 비율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서 이에 따른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심장의 그 부정맥 등에 의한 2차적인 혈전 생성에 의한 혈관 폐색이 늘어나가지고 뇌경색의 비중이 뇌출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현재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8년 10대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암이랑 그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암은 암 단독 질환이 아니라 위암이나 폐암이나 식도암,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이 섞여가지고 이제 암이란 영역으로 포함을 해서 사망 원인으로 이제 포함이 됐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부정맥 같은 이제 다른 스펙트럼의 질환들이 포함돼가지고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단일 질환 장기로서는 지금 이제 폐렴 다음에 가장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이 높은 게 뇌졸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사망률은 이게 보시면 이제 암과 심장질환, 폐렴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의료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또 1차 예방이 발달돼서 환자들이 1차적으로 고혈압이랑 당뇨병 약 등 여러 약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뇌졸중과 관련된 위험 인자가 잘 조절이 돼서 발생률이 줄어들고도 있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정립이 돼서 이러한 뇌졸중 관련해서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한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응급체계 또한 이제 병원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뇌혈관 질환의 이제 사망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10만 명당 약 30명이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직도 사망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아주 높은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특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장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의 팔다리 마비 등 그런 후유증 때문에 일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요양병원 등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는 잦은 재발률을 보입니다. 항상 뇌졸중 환자한테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뇌졸중은 항상 재발을 잘하는 병이다. 집에 가서 절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약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재발을 너무 잘하니까 저희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초기에 증상 악화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특징이 처음에는 왔을 때는 환자가 이제 말이 약간 어눌하다거나 이제 약간 어지럽다는 식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왔다가 퇴원할 때는 팔다리 마비가 진행돼가지고 이제 못 걷는다는 식의 이제 아예 거의 누워서 지내는 식 등으로 해가지고 증상이 악화돼서 퇴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은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심방세동, 아니면 같이 동반된 심근경색 등 다른 내과적 질환이 많이 동반되는 게 뇌졸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뇌경색,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대상포진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뇌경색도 당연히 골든타임이 있겠죠. 1분 1초를 다투는 좀 위중한 질환이다 보니까 이 골든타임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뇌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분을 분명히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분명히 이제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장애가 생기겠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큰 원이 현재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전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곳이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미 죽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황색 부분은 현재 공급은 되지 않고 있으나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혈관이 재개통이 된다면 저 주황색 부분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처럼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막혔던 혈관을 이렇게 빨리 뚫어주는 치료가 가장 뇌경색에서는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빨리 뚫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뇌조직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뇌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법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동맥을 혈전이라는 핏덩어리가 막힌 거기 때문에 정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이는 에틸라제라는 약을 정맥을 통해서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특징은 증상 발생 4시간 30분 이내 투약을 해야지 안전하다는 보고가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증상 발생 이후 4시간 30분 이내에 오셔야지만 저희가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4시간 30분이 넘어가더라도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고사항이든 여러 가지에서는 아직까지 4시간 30분 이내니까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이면 아주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증상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지 정맥내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입니다. 이제 대퇴동맥이라고 해가지고 그 허벅지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그 큰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을 통해서 간단한 철사와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 이런 그 혈전을 둘러싸고 있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으로 혈전을 둘러싸가지고 이 혈전을 뽑아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는 증상 발생 6에서 8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성공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기준이 맞는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24시간까지 이걸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그 공고가 되어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 생각했다고 병원에 늦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항상 증상 발생 인지하는 그 시점도 늦지 않은 시간이므로 항상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뇌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1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점 이러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빨간색의 뇌의 괴사 조직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걸 절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와, 1분이 지날 때마다 뇌세포 100만 개 이상이 죽는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진짜 시간이 뇌다는 말이 교수님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골든타임을 잘 지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빨리 가려면 평상시에 뇌경색의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그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올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편측마비,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있다거나 언어장애, 갑자기 말이 어눌하다거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어증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등 실어증까지도 이 언어장애에 포함되니까 그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지럼증의 원인은 뭐 이석증 등 다른 원인들이 여러 많지만 이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이 발생한 뇌경색이 발생을 하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균형을 못 잡을 정도의 심한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시,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야장애가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든 한쪽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제 의식장애가 생겨셔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환자가 깨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타임 이즈 브레인이기 때문에 바로 119로 전화하셔가지고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누군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민간요법으로 막 그냥 팔다리 주무르고 심지어는 뭐 손을 따기도 하는 등등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수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간요법은 위험하고요. 이러한 민간요법을 하는 동안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증상이 좋아지는 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뇌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기다리는 동안 뇌세포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러한 민간요법을 통해 가지고 증상이 호전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물을 먹이거나 청심환 같은 약물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삼킴 증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청심환과 찬물을 먹였을 때 이게 삼킴 증상 장애로 인해서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되고 이 흡인성 폐렴 자체는 뇌경색의 회복을 아주 더디게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퇴원할 거를 이제 한 달 또는 이제 심지어 중환자실 치료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 방법이 많이 홍보가 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응급실을 찾지 않고 이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교수님, 그럼 그만큼 사망률도 높아지고 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뇌경색 발생 후 8시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절대 집에 계시면 안 되고 바로 그래도 응급실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의 특징은 뇌경색의 특징은 초기의 증상 악화가 흔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뇌경색의 증상 악화가 있었을 때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뇌경색은 초기에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킴장애 등에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당연히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낙상 등의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 자체가 뇌경색 발생 이후에 환자의 회복을 아주 무지하게 많이 늦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합병증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만약에 오셔가지고 늦었더라도 같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이러한 합병증이 100%는 아니더라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뇌경색은 높은 재발률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외래에서 약을 타드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보시면 지금 드시는 약이 처음으로 생겼던 뇌경색을 치료해서 그래서 뇌 조직이 살아나는 약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약은 이제 뇌경색을 재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드리는 약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뭐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에 의한 부정맥 등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왜 내가 뇌경색이 생겼는지 그러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하므로 뇌경색 발생 이후 8시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집에 계시지 말고 응급실로 꼭 내원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골든타임 안에 정확하게 빨리 내원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교수님. 네. 무엇보다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뇌경색의 예방에 대해서는 흔히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고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을 보시면 나이, 당연히 고령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고칠 수가 없고요. 성, 남자분들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술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성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므로 이것도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뇌경색이 잘 생기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많이 밝혀졌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다행히 뇌경색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책자 등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지만, 대표적인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병,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 심방세동, 심장병, 고지혈증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 심방세동 가지고만 있고 자기도 모르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가까운 신경과나 내과에 방문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나한테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 항상 자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권고사항에서는 중등도의 운동을 땀에 약간 젖을 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 하는 게 뇌졸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되므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에 따른 2차적으로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좀 조절이 잘 되는 등 부가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을 예방하고 술도 적당히 드셔야지 많이 드시는 건 절대 금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질동맥 경화증 학회에서 추천드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식사를 드실 때 통곡물이라고 해가지고 곡물 위주로 이제 좀 밥 같은 걸 진짜 많이 드시고 채소는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은 피하시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드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껍질을 벗겨서 살코기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등푸른 오메가3가 많은 이제 그 불포화지방산이죠. 그런 게 많은 이제 고등어를 자주 섭취를 하라고 되어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주스 대신 생과일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 한 가지 과일만 드시지 말고요. 그 과일이 색깔이 다양한 것도 다 그거에 따른 그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 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드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이제 금연 아주 중요하죠. 근데 맨날 이제 퇴원하실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금연하고 오시겠다고 말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고 나서 결국 금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흡연자여가지고 그 심정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모든 흡연은 뇌 관련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혈관에 관계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인자니까 가장 끊어야 될 첫 번째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금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뇌경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습니다.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그 기회가 안 되셨다면,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빨리 내원하시면 빨리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병실이 부족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이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응급실에 빨리 내원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대한뇌졸중학회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쳐보시면 뇌졸중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뇌경색은 곧 시간이 뇌이자 생명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또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면 즉시 응급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이지만 네. 응급실을 바로 온다고 해서 혈전 용해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박형종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현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